안녕하세요. 무의식 여행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피형과의 이별이 힘든 이유입니다. 회피형과의 이별이 힘든 이유를 두 가지 꼽자면 첫 번째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심리학적 효과 중 하나로 이야기의 미완결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편감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피형과의 이별은 헤어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거나 이별의 타이밍이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이별이 미완성된 이야기로 남아버려서 헤어짐을 통보받은 상대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적 관계, 즉 도파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피형과의 연애에서는 정서적 교류보다는 성적인 접촉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회피형의 애매한 태도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도파민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회피형은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시도하거나 해결을 도모합니다. 또는 사과를 합니다. 그 해결책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회피형의 마음에 들면 회피형은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 원래의 관계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끼고 이것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피형과의 이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피형이 이별을 말한다면 절대 붙잡으면 안 됩니다. 회피형은 붙잡는 순간 전능감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럴 수 있냐고요? 회피형은 마음의 정리가 빠릅니다. 사실 마음의 정리라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회피 성향으로 이별의 고통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공허감을 상대방으로 채워왔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제함으로써 채워왔던 것입니다. 물론 연애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이후에 접촉을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회피형은 차단을 하지 않고 프로필 뮤직이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후버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만약 접촉을 시도한다면 회피형은 전능감을 회복하고 차단을 하거나 반응을 즐기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회피형이 차단을 했다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떠나세요. 회피형이 먼저 이별을 말해주는 순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잘했다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회피형의 요구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런 요구 없이 자신이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한 연애일까요? 따라서 재회를 위한 노력보다 무의식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 억눌린 상처가 회피형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같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며 상처를 반복하거나 결혼하면 분명히 이혼할 상대일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의식에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회피형과의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놀이를 하면서 가끔 주어지는 보상에서 인정 욕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을 치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변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여행의 한 장면으로 인정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그들과의 중독적인 관계 속에서 남아있다가는 얻게 되는 건 피폐해진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세요. 회피형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찰 없이 자신의 과오를 반복할 것입니다. 물론 회피형임에도 획득된 안정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